바람에 실린 매혹의 향기. 지나는 길에 잠시 쉬려고 어느 시민운동장에 들렀다. 광역시라서 그런지 주차장에는 차들이 즐비하고 노란색 장애인 호출 차량도 여러 대 한 곳에 있다. 이런 산만한 곳은 하룻밤 털어는 적합하지 않고 말대로 잠시 쉴 목적으로 무작정 멈추어 산책길을 따라 한 바퀴 도는데 향긋한 냄새가 풍긴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두리번거려도 시장한 여자는 고사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진정한 멋을 추구하거나 안내를 숨기려는 여자가 가까이 있고 그녀가 뿌린 향수가 바람을 타고 내 코에 전해진 것이라 여긴 판단이 빗나갔다. 그런데도 여전히 매혹적인 향기가 코를 자극한다. 냄새에 민감한 내 코에 닿는 향기는 싫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냄새를 바라는 정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렸다. 이 넓은 야외에 인위적으로 어떤 향을 뿌렸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으므로 자연적인 향이라 판단하고 그 정체를 확인하려고 조그만 공간을 차지한 관리인에게 다가갔다. 사람의 체취를 가린 인위적인 냄새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냄새가 나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모르니더. 냄새는 나죠? 나니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른다고요? 많은 사람이 묻지만 정말 모르니더. 이거 식물에서 풍기는 것 분명하죠? 그럴 거니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은 알면서 시침이 되고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표정과 말투다. 마침 오줌이 마려워 저만치 떨어진 화장실에 갔다. 뒤쪽에서 바람에 실린 매혹적인 향기가 여전히 따라온다. 화장실에서 나와 바람이 부는 쪽으로 걸으니 그 냄새가 더 강하다. 대체 이 매혹적인 향기의 정체가 뭘까? 몇 가지 식물을 유추했지만 딱 부러지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다시 가서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하기로 했다. 실은 이 냄새가 나는 나무를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바로 가르쳐주면 내가 고생을 덜 하거든요. 모르고 알아도 알려드리지 못하니더. 알면 다들 꺾어가고 열매를 따갈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라면 열며 팍 붙들어 매도 돼요. 하여간 바람이 불면 어디서 솔솔 나는데 모르니더. 세상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설득하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고집 부리는 노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 나섰다. 운동장 마당에 있는 나무라야 수십 종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그루도 아니다. 게다가 바람이 부는 방향 쪽 나무만 뒤지면 된다. 고집센 노인이 있는 데서 능소화를 터널 모양으로 심은 곳을 통과하여 걷는데 향기의 정체가 가깝다는 것이 느껴졌다. 마침 바람이 더 세게 불어 매혹적인 그 향기가 코를 더 자극한다. 노인이 고집을 부리는 데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를 사로잡는 향기의 정체가 있었고 두 그루였다. 잘 손질한 두 그루는 높이 2미터쯤 되고 자잘한 흰 꽃이 한방눈이 떨어진 것처럼 나무 전체에 박혔다. 나무에 가까이 코를 들이댔다. 정신이 맑아지는 이 매혹적인 향기를 지닌 나무 주변에 또 하나 강한 냄새를 발하는 더 큰 나무가 있었다. 그것은 달랑 한 그루로 황금빛 자잘한 꽃을 피웠다. 그것에서도 두 그루 못지않게 매혹적이고 강한 향기가 난다. 향기를 발하는 두 식물은 이름도 비슷하다. 나란히 있는 두 그루는 은목서, 황금빛 꽃을 피운 것은 금목서다. 결과적으로 처음 향기를 맡았을 때 유추한 백리향과 꽃이자가 아니었다. 하긴 꽃이자는 이맘때면 벌써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추한 것은 그 냄새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냄새를 싫어했다. 그러던 생각이 약초 산행에서 알게 된 식물의 뿌리에서 나는 마법의 향기라 부르는 두 종류로 말미암아 내게 좋은 냄새는 좋은 것이다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운동장 마당에서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매혹적인 향기를 발하는 두 식물의 냄새도 내가 이미 좋아하게 된 마법의 향기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냄새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누군가 이 운동장에 바람이 솔솔 부는 날, 그것도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와서 냄새를 맡는다면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향기가 좋아 일부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여 몇 바퀴 돌며 흠뻑 맡다가 은근히 심술이 발동해서 노인에게 다시 갔을 때 그는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다. 앞으로 누가 묻거든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보호하려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친절히 설명하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만 맡으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 나무 어디 뜬겨? 바로 코앞입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알면 가만두지 않니더. 저는 알아도 가만두었잖아요. 모두 선생 같지 않니더. 말씀 잘하셨고 모두 어른 같지 않아요. 제가 자리 지키고 있을 테니 확인하고 오세요. 고집센 노인도 내 고집에 못 이겨 멋쩍게 웃으며 향기의 정체가 있는 쪽을 바로 갔다 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알고 있으면서 무턱대고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그가 하는 일을 아주 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못 이기는 척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에 누군가 이 두 식물의 향기에 푹 빠져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한 것 같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후 굴림방을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게 기차가 다니는 북 위에 난 길 쪽 화단 쪽으로 대고 한 겹이 비울 때 두 여자가 맹문동을 잘 키우려고 새콩과 까마중, 명아주 따위를 뽑으며 나타났다. 어머, 재밌게 사시네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디를 가건 그 일은 노파들이 하던데 여긴 다르네요.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두 여자였다. 그녀 중 말을 좀 하는 사람이 그 까닭을 말했다. 그들은 식운면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닌 운동장에서 채용된 사람들이라 했다. 바람이 불 때 좋은 냄새가 나죠? 금목서 향기가 아주 좋아요. 두 여자 중 한 명은 금목서를 아는 것이었다. 이곳에 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은목서 나무 밑에는 내력을 적어놓았으나 금목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녀는 은목서보다 금목서 향기가 더 좋다고 한 것이다. 이렇듯 같은 일을 할지라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 즉 향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식물 향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나는 은목서 향기가 더 좋다. 이들 식물은 외래종이고 그 원산지는 중국이다. 2010년 10월 8일 동해안 남쪽 어느 곳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